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재를 승인받고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 최초에 승인받은 그 요양기관에서 추가로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최의사 소견을 받아서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 왜 꼭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주최의사들은 왜 5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지,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월 단위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관련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산재보험법 제47조에 의하면 진료계획서 제출에 대한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동조문에 의하면 산재의료기관은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고 있고, 공단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그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40조 2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서를 3개월 단위로 진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계획서는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렇게 제출하도록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산재지정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항상 3개월을 기준으로 소견서를 작성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산재보험법 제47조와 시행령 제40조 2항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진료계획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3개월 지정조항은 예외조항이 없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 조문은 항상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한번 찾아본 결과 예상대로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은 예외 없이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40조 2항의 그 내용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과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과 질병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진료계획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 상당한 권한을 산재보험법은 부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전문성에 대한 존중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단이 동조문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정한 1년 단위로 진료계획서 신청이 가능한 그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3개월 이상, 다시 말해서 1년 가까이의 기간을 두고 진료계획서 신청이 가능한 그 병명을 찾아보면 요양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2항에 총 5가지의 열거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열거 항목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면,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진료계획서의 제출 방법 등에 해당되는 그 조문 속에 제2항에 부상과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과 질병 그 5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진폐, 그리고 두 번째 이황화탄소 중독증, 그리고 세 번째 중추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 요양 상태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기능마비를 초래한 부상과 질병, 그리고 네 번째 직업성 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밖에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부상과 질병, 이렇게 5가지를 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진폐의 경우 워낙에 만성적 폐질환에 해당되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경우에도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정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통의 마비의 경우에도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중증 요양 상태 여부를 판단해서 3개월 이상의 요양기간 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3개월 이상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혹여나 여러분의 상정이 방금 설명드린 5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단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진료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총 5개의 열거 항목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진료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5호에서 보면 새로운 질병의 추가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질병 추가에 대한 그 고민도 산재근로자의 여러 가지 사정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리의 효용 극대화 등을 고려해서 개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확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업무 처리 규정 내용 중 5호에서 정하고 있는 새로운 병명의 추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단 차원에서 대상 상병의 유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장기기간을 진료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